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생활 웃음 방송 여기는 극동상상입니다. 저는 진진복. 리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몇 명이죠? 아직 좀 미미합니다. 옆에 난로부터 꺼주십시오. 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자, 구독자 수가 1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언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그것도 했는데. 너잖아.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입니다. 네, 극동. 영화. 아, 어색해. 이 아마추어요. 이 아마추어틱한 마즈. 이런 그 매점새가 참 그죠? 아마추어스럽네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재밌습니다. 너무 잘해야 재밌어요. 돼.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 분명히 좋은 결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가지고 왔죠.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은 요거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예,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정의. 저기 정하고 뭐 밑에 바에 영어 이드만 월이처럼 그랬어요? 예, 한글로 정의가 아니야. 아, 그 월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가 영어 이야. 정의. 정의. 야, 몰랐어요? 네가 하자며 이거. 아니, 왜 제목도 나 안 그거를 보고 왔어요? 아니 정의해서 그냥 정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자, 여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정의 어떤 내용이죠? 뭐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먼 미래고요. 이제 달과 지구 사이에 쉘터를 만들 정도의 과학 기술이 발전됐다면 적어도 뭐 2100, 2200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아주 먼 미래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쉘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 죽은 우리 주인공 정의가 이제 뭐죠? 인조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AI 전투 로봇으로 이제 개발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개발하는 박사? 전문가가 이제 사실은 박사지. 박사는 박사죠. 남박사지. 네. 수료 형제 남박사 같은 역할 아닙니까? 네네 맞아요. 뭐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이 정의라는 전투 용병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숨어 있는 어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제목처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약간 이렇게 줄거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연구소를 탈출하는 이제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을 쭉 지켜보면서 개발하고 지켜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협력자로서의 어떤 주인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 주인공들은 협력자로서의 주인공? 협력자 주인공인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원래 영화상에서 제목으로 보면 정의가 주인공처럼 보여서 정의라고 그죠. 주인공을 바라보고 그 있는데 여자 배우 이름이 뭐죠? 김현주 씨. 김현주 오랜만에 봤어요. 김현주 그렇죠. 씨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그럼 겉으로는 김현주 씨가 주인공이고 속으로는 김현주 씨가 주인공이 아니야? 네네 보면 줄거리에서는 이제 그 정의 김현주 씨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딸의 역할을 했던 그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사인데 박사가 나중에 커서 박사가 되는데 그 딸이 그게 강수연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김현주, 그러니까 극 중에는 윤정희의 딸이 네 강수연이 강수연 씨죠. 네. 강수연 씨는 극중 이름이 뭐죠? 서현으로 나올 거예요. 서현. 서현이네요. 강수연, 서현.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주 크게 느낀 건 이 영화는 로봇 영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영화도 아니면서 거의 강수연 영화처럼 보였어요. 강수연의 감정 연기
강수영의 얼굴, 목소리. 안 쉬고 지금 줄거리랑 자기 생각 지금 다 말은 아, 중인 예,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줄거리는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뭐 AI가 발전되고 그거를 전투 용병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쉘터 여러 가지 세워진 그 쉘터의 그 이제 이득과 그 어떤 그 뭐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예. 보면 서로 잡아먹고 서로 키워가고 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인데 네. 그 안에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요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긴 했어요. 생각보다 뭐 그래픽도 CG도 그리고 그 서연 근데 그 서연의 그 역할이 좀 비중이 너무 컸다. 저는 서연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아 로봇 액션 영화구나. 로봇 액션 영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로봇 영화의 그 어떤 정점이잖아요. 액션 영화. CG가 CG 돈 투자해서 CG 엄청 그렇죠. 잘해서 그래픽적으로 우주 영화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그런 장면은 처음.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그다음에 마지막.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뭐 이미 뭐 고인이 되셨지만 어쨌든 강수연을 위한 영화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강수연 씨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던데 그냥 강수연 씨는 그 목소리 있죠 목소리 목소리. 굉장히 뭐가 안 어울렸어요. 뭐지? 뭐지? 뭔가 영화를 보는데 강수연 씨의 목소리가 뭐지? 이거 왜 이상한데? 뭔가 이질감?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이질감에서 조금 잘 안 어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볼 때. 조금 뭐 사실은 좀 보여지는 화면도 거기에서 연기도 뭐 그렇게 보이실 수 있죠. 보여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오히려 다른 부분을 좀 더 보려고 저는 애를 썼는데 애를 쓰면서 영화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수연만 보이기 때문에 강수연 씨 이제만 너무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계속. 아 그래요? 네. 나는 그렇게 안 보는. 아니 김현준 씨가 로봇 그 AI가 네. 멋지게 나오는데 그렇죠. 나는 그쪽으로 다 눈이 쏠리던데 시선이. 그 액션은 뭐 C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그 부분보다 오히려 강수연 연기가 더 계속 보였어요. 그래요? 연기 뭐 물론 좀 구식이지 않나요? 구식이겠. 저는 약간 좀 그런 건 느꼈어요. 네, 약간 좀. 옛날 영화 보는 느낌 좀 느꼈어요. 뭐 화면도 계속 그 강수연을 비출 때마다 조금 뭐 그분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일단 그분 위주로 너무 이렇게 화면 구성이나 배치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꼭 전문가처럼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지금 되게 엄청나게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저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느낌을. 네.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보다가 그냥 뭐 킬링 타임 소위 킬링 말하는 타임 정도? 그냥 뭐 그 정도의 영화지. 이게 글로벌 1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와 진짜 K 그런 문화가 세계에 좀 많이 알려졌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SF가 영화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뭐지 하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쵸. 지금 글로벌 7위거든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좀 된, 예, 그 정도 된것 뭐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인데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웃음을 들으 떨어질 때도 없는데 무슨 그건 그렇네. 예, 우리 밑에 저는 항상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잘 만들어진 컨텐츠가 쌓여서 나중에 터지면은 시너지 효과처럼 막빵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영화도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지만은 막상 보고 나면은 뭐 그냥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비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오래는 못 있는다. 저는 뭐 금방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지금 7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적어왔어요. 저 만화 엄청 좋아합니다. 네. 공각기동대 이거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공각기동대가. 요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영화를 분명히 여러분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제목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 하고 분명히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를 볼 때 네. 요 영화를 좀 따왔다.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가 네. 아이로봇. 아이로봇. 이거 너무 로봇 그 AI가 네. 너무 아이로봇 아닙니까? 거의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아마 미래의 이야기라서 다 미래는 다 에이 미래 저런 걸까? 그러면 아니네. FF 그럼 큰 로봇도 있잖아. 네. 그 스카이림인가? 스카이림. 카이주 나오는 거. 아. 스카이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스카이림은 게임 이름이고. 그래? 그, 그 큰 로봇 나오는 거 있어. 이거 뭐지? 쌍둥이 네, 맞아요. 머리가 두 개인데 하나인데 네. 사람이 꼭 두 명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엄청 재밌거든요. 큰 로봇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1편이 되게 잘 되고 엄청 재밌죠, 2편도 그거.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로봇도 있는데 아이로 굳이 얘를 갖고 왔어야 됐다고? 이거는 그죠? 상상력의 부족이죠. 한계죠, 한계. 뭐 이 염상욱 감독의 어떤 머릿속에 그래.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나 뭐 그런 걸 이제 차용을 했겠죠. 어디서 봤던. 그리고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 만나보셨죠? 네. 이 공각기동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만화죠. 그렇죠. 가장 전 큰 핵심은 전뇌라고 생각합니다. 전뇌. 뇌를 전자화시킨 것. 그렇죠. 그죠? 그 AI 로봇을 막 대가리를 뺐다 그걸 뇌를 뺐다가 꽂았다가 막 그래. 그렇죠. 그런 부분 약간 공각기동대 느낌. 그런 느낌 좀 가졌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좀 나이가 좀 나올 수 있는 이거를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을 텐데 로보캅. 로보캅. 완전 그럼 맞다. 로보캅이 네, 이게 네, 그 맞아요. 경찰서에서 이제 뭐 세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네. 뒤 막 드러내고 이거 그쵸. 가면도 벗고 이렇게 다 매달려 있단 말이야. 네. 그거 장면이 너무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에 화면에 딱 서 있는 아. 그 이제 일단은 뭐 활동을 끝내고 이제 정비를 하는 시간이든 음. 뭐 어떤 해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거의 이거는 뭐 이런 걸 크리셔라고 하나요? 영화적 기법 같은 걸로? 크리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하철 안에서 네. 계속 그 사람이 태어나요. 군인인데 소스 코드 소스 코드. 그것도 너무 비슷해. 너무 똑같아요. 그 형도 뇌만 남아 있을 걸?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 상반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나머지는 다 죽고 그래 뇌만 이제 활성화 시켜서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하게 하는. 이것도 그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거의 크리셰 덩어리다? 크리셰 그쵸? 맞나? 찾아볼게요.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한국 영화에 저는 고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심파. 아유 아버지. 심판. 아유 아버지. 그 딸. 어머니. 그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딸과 엄마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그쵸. 되게 한국에서도 뭐 촌스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좀 촌스러워. 그 표현하는 방법이. 그 맨 마지막에 그 정의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거 뭐죠? 총 쏘면서 앞에 달려 있는 메달을 그러니까 그거 인형 보는 거 그거 다 그거잖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유. 계속 거기서 이제 죽어 나가는 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걸 보고 살아남아서 딸 보러 가야지. 근데 이제 잠깐 멈칫하는 그 사이에 계속 이제 탈출 못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죽어. 그 장면 자꾸 나오던데. 그리고 또 너무 어이없는 게 그렇게 뇌가 발달되고 막 이렇게 지금 먼 미래잖아. 엄청 SF적인 거잖아. 근데 머리에 뭐 전투 의지 부분 삥삥 뇌가 그렇게 단순해? 그렇게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할 만큼 그 인간의 뇌가 그렇게 단순한 거였어? 그거는 그 주인공 말고 그 옆에 그 소장이라는 군마가 색깔을 색깔 넣는데 거기서 전투 의지라고 한 부분이 반짝반짝 그쵸. 빛이 나는데 그쵸, 전투 의지 뇌는 앞에. 나노 단위로 뉴런 전기 찡찡찡 그렇게 해서 엄청 복잡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나도 아는데 그거를 이만한 점이 띵띵 하면서 이쪽은 전부 다 전투 의지야. 뭐시죠 뇌 반은 그냥 전투 의지밖에 없어? 그 이쪽은 고통. 고통 지수 뭐 이런 거 감 낮춰드립니다. 삥 낮춰. 그렇게 내가 단순하냐고. 아니 CG 그 돈을 다 그 전투하는데 다 너무 쏟았나 봐. 그 부분 보면서 좀 어이없었어요. 무슨 36 게임
게임에나 나오는. 그 부분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나. 그게 뭐가 어려워? 그 로봇가 움직이는 그거를 표현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뇌에 대한 어떤 그 정보나 그런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가 아이디어가 별로 안 떠올랐나 보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죠. 저는 항상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어떤 것과의 차별화를 두는 것은 디테일이다. 이 디테일에서 결국은 승부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놓친 거죠. 돈을 많이 쓰고 정말 신경 쓴 부분은 어딘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따위로 표현을 해? 삥 전투 반은 대가리, 뇌 반은 전투, 뇌 반은 고통. 그 뒤에는 뭐야? 미지의 영역 흰색이야 뭐야? 노란색이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뇌 연구에서 보면 다 있는데 이렇게 뇌하수체는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다 표현이 다 되어 좀 있는데 더 세련되게 표현해줬어야지. 뇌가 세 부분밖에 없어. 반응을 세 개밖에 안 해.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돈을 엄청 투자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디테일을 못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크리시에 치니까 크리시에 맛집이 뜨네. 뭐야 크리시? 단어가 아닌가 봐요. 나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 영화에 뭐 영화는 뭐 클리셰를 뭐 따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클리셰는 이 본래 인쇄 연판을 뜻하는 프랑스 어휘래요. 프랑스 영화 무슨 어휘인가 봐. 클리셰가. 클리셰. 근데 이제 원래 있던 거를 가져오는 걸로 해서 있던 걸 가져온다. 있던 거를 이제 뭐 따온다? 그냥 뺏기는 거 아니야? 뭐 그 뺏기는 거를 어렵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 틀을 가져온다. 아니면 되어 있는 걸 똑같이 가져와서 활용한다. 그냥 근데 대충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겠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영화를 잘 모르는 내 눈에도 많이 보일 정도면은 그쵸. 창의력의 부재, 상상력의 모자람, 고갈, 상상력 고갈. 이 돈으로 이 정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야기할 게 있는 게 공각기동대, 아이러브 소스코드, 로보캅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 일본,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자체가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공각기동대에 영향을 준 만화가 있어요. 뭔데요? 총몽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총몽. 총몽. 나는 몰라. 그게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의 앞부분 너무 옛날 만화라서 앞부분만 찾아서 조금 보다가 이게 그림체도 옛날이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로봇으로 이제 사람이 이식을 한다든지 사람의 어떤 뇌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총몽은 좀 설명하기 어렵고 너무 옛날 거라 그 총몽을 미국에서 판권을 가져가서 알리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알리타. 알리라. 원래는 총몽이지만 이제 이름을 알리타로 바꿔서. 지금 역사 뭐 어원 이런 거 말해주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알리타라는 영화를 보면 총몽은 애니메이션화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됐었나? 뭐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알리타가 영화화 실사화가 되면서 엄청난 CG를 부었고 거기서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실은 모든 영화가 나오기 전에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리타가 사실은 좀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 장면이에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정의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끝나고 테스트를 할 때 혼자서 어떤 공간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거는 보면 그 어쌔신 크리드? 나 그 게임은 좋아해. 네, 이 뒤에 뭐 달려 있고 그걸 점프도 했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 이제 정보를 받아내는 어떤 뭐죠 척추 같은 그런 느낌은 똑같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등에 거. 꽂혀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돼.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어쌔신 크리드 그 장면이 딱 너무 보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쯤에 이제 탈출할 때 그거 레일이죠. 그 장면 좀 재밌었어요. 지상 그 장면은 레일. 좀.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저기 소장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줄에 매달려서 다시 와서 또 잡아. 아니 근데 잠깐만 한번 네. 물어봐도 돼? 소장은 왜 그렇게 잘 싸운 거야? 로봇이니까. 아니 걔는 전투 로봇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총을 맞고 자기가 로봇이라는 그것도 걸 인지를 하면서 각성을 한 것 같아요.
AI가 각성을 해? 각성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냥 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사실은 그 이제 상처에 이제 로봇인 걸 확인을 하면서 눈빛 그거 눈에 이렇게 색깔이 한번 바뀌잖아요. 초록 이게 눈이 한번 반짝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 시크릿 기능이 있는 거야? 그 몸 안에? 시크릿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나는 로봇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난 사람인 줄 알아서 사람의 힘밖에 못 내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로봇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하면서 로봇의 힘을 내게 되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르게 뭐 확인할 길은 없고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소장이 다시 이제 그 이제 지하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 뭐 하여튼 그 레일에 다시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랑 싸우다가 밑에 레일만 떨어지잖아요. 밑에 레일만 툭 떨어지잖아요. 얘기해봐요. 기억 안 나. 그 레일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어떤 지점에서 이제 끝에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에서 싸우는 중이고 그 서현은 그 강소연 배우는 위에 있는데 이 밑에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총을 쏘잖아요. 이게 화살 같은 거. 확 해가 그 이렇게 작살 같은 거. 작살 있잖아요. 작살을 밑으로 쏴주잖아요. 어. 그 이제 정의 보고 이렇게 줄을 잡아라고. 어.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건 매트릭스랑 똑같단 말이죠. 매트릭스 나 다 봤는데? 매트릭스 1 헬기씬. 헬기씬에서 그거 모피어스를 구하고 모피어스를 옥상에 떨어뜨려 주고 운전은 그 여자 트리니티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뭐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아무튼 트리니티가 헬기를 운전하고 그게 있고 크리시아라고? 크리시아라기보다 너무 뺏겨왔다고? 뺏겨오지 않았을까? 나는 그 장면이- 네오 트리니티를 지킨다. 근데 이제 헬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네오랑 모피어스가 매달리고 있다가 이제 모피어스를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옥상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헬기에 있는 트리니티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지도 않고 트리니티 불러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줄을 잡고 탈출을 해라.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 화면에서 보면 트리니티가 그 줄을 잡고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죠. 탈출을 할 때 줄을 잡고 탈출한다. 줄을 잡고 탈출하는 장면은 아니,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채찍을 걸어서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걸어서 매달리는 건데 알았어, 하여튼. 이거는 상대방이 이걸 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정의가 그 줄을 잡고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약간 매트릭스의 그 화살 그러니까 그 줄 장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거죠. 뭐 똑같이 따라했다고 할 수는 이 부분을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기억이 안 나. 난 매트릭스도 봤는데 1, 2, 3. 재밌게 봤지. 근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오래됐죠. 기억은 잘 안 나. 이제 뭐 여튼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신기한 게 또 뭐. 아니 이게 사실은 2100, 2200 뭐 완전 먼 미래잖아요. 먼 미래인데 그 중간에 이 사실은 정의가 C타입으로 자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 C타입에 제공하는 어떤 뭐 뇌나 인체든 형태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회사 차원에서. 이걸 이제 받은 회사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 정의라는 이 여자가 거의 영웅이잖아요. 전쟁 영웅. 그래서 이제 이걸 상품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뭐 이렇게 섹스 머신으로 바꾸지. 그쵸. 그 앞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섹스라는 단어 말고 잠자리 머신으로 드래곤플라이. 어차피 보는 애들도 없어. 구독자 한 명인데. 뭐. 근데 이제 그게 자기 부하가 그거를 테스트 여기 연구를 하고 있는 방을 찾아가는 거죠. 너 뇌를 복사해 갔더라.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사운드 소리 엄청 크게 들었겠다. 난로 소리 우리 그때 우리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부하 직원한테 뭐라 하고 막 화를 내고 돌아가는 장면에 등신이죠 이제 뒷신인데 공고함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함. 아니 그게 그 공고함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고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죠. 왜?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카센터나 카 정비하는 데나 정리함 공구함인데 꼭 있어요. 그거 보면 꼭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레일처럼 이렇게 끌고 카트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미국에서 많이 보이는 공구함이 갑자기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 네, 보였어요. 난 너무 뭐지? 공구함은 어느 영화에서나 뭐 소품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왜 거기에 미쳐 있는 거야? 왜 거기 그걸 보는 거야? 미쳐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너무 이게 광고 PPL처럼 너무 공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 옆에 그래요? 거기 있을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뭐 옆에는 그 뭐 미래지향적인 박스 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갑자기 현대에서 쓰는 공감이 있어. 굉장히 실용적인가 보지. 너무 그러니까 그 PPL이 아닐까. 아. 너무 대놓고 하는 PPL이 이케아? 아닐까. 이케아 거라고 그게? 이케아에서 팔겠죠. 거기는 워낙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지구하고 달 사이에 쉘터를 만들었댔잖아요. 1번부터 13번까지. 근데 그 중에서 8번, 12번, 13번 세 개가 반란을 일으켰다죠. 그래서 그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자치국 뭐 아드리안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자치국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머지 쉘터들이랑 싸우는 그 과정에 정의가 활약을 한 거고 그 과정에 정의가 죽었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쉘터 8, 12, 13번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한국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 게임? 헝거 게임. 헝거 게임? 네. 몰라 안 봤어. 헝거 게임. 헝거 게임에도 보면 이제 무슨 구역에서 대표 2명을 뽑아가지고 토너먼트 시켜서 살아남는 사람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1, 2, 3편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주인공 제니퍼 로페즈죠.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3편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의 이야기인데 뭐 어쨌든 그런 쉘터 반기 드는 건 갑자기 웬 저렇게 반기를 든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죠. 자치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따오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따온 거. 자기도 모르게 그 감독 염상욱 감독의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 어쌔신 크리드의 그 어떤 그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죠? 기계적인 것도 좀 보여주고 아이로봇의 그런 AI 로봇들도 이런 형태로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로봇캅에 뭐예요? 뭐 공각기동도의 깊은 전내 그 숨어 있는 배경 뭐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줄은 사실은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인 거고 그리고 소스 코드에 진짜 말 그대로 그 어떤 조금 아 너무 똑같아. 틀. 그 마지막에 소스 코드도 소스 코드는 사실은 이게 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내용에서 마지막에 죽고 사실은 죽은 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다 보지 않았나? 다 했어? 네. 그래서 제니스 로페즈 예쁘네. 네.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뭐 AI, 뭐 로봇 이런 걸 만들면 무조건 드래곤플라이 로봇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품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짧게 지나가는 장면에 이제 로봇의 형태인데 이제 속옷만 입은 로봇의 뒤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 정의의 로봇.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속옷만 입고 있었어? 속옷만 입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장면이 있어요. 로봇인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가 되든 지금 현재가 되든 뭐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먼저 발전하고 그렇게 먼저 개발이 되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아 그런 성적인 상품으로? 네, 먼저 그쵸, 지금도 뭐지? 그 뭐야 이게 끼고 하는 거 있잖아. VR. VR 그것도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대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실용화, 상용화 뭐 시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미 나오긴 했는데 너무 비싸 그리고 네. VR 그 기계가. 네, 기계도 비싸고 20만 원씩 30만 원씩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걸로 뭐 야동을 본다? VR 야동을 본다? 근데 이제 벌써 일본에서는 벌써 AV계에서 벌써 그걸 다 찍어놨거든요. 아 그래요? 상품은 다 있어요. 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이제 우리는 수입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건 보기만 하는 거야? 이제 연동해서 틀어놓고 보면 이게 이제 VR로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시장은 좀 이제 좀 커져. 만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뭐 만지죠. 만질 수가 없지. 만질 수 있는 거는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 빼고는 만질 수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은 3D 텔레비전이랑 무슨 차이야? 이제 입체감이 다르죠. 이 평면에서 보여지는 거와 진짜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네 다른 거죠. 그래? 만질 수는 없죠. 근데 차이를 모르겠네.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VR이.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 제니퍼 로페즈가 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네. 제니퍼 로페즈? 어. 내가 딴 이- 사람 이- 이야기를 했나? 이, 제니퍼 로페즈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 말을 잘못했는 것 같다. 하여튼 다시 결혼한대. 로렌스, 제니퍼 로렌스. 로렌스야? 이 남자 에릭 벤, 벤 벤, 그거잖아 걔. 벤 애플렉인가? 애플렉 비슷한 것 같아. 그거 뭐야? 배트맨이잖아. 지금 엄마 이제- 이름 똑같아가지고 화해하는 미친 영화. 그 DC 쓰레기 같은 영화. 엄마 이름이 같아서 화해를 해? 근데 와 씨. 지금 마블이 이제 더 이상 엔드게임 이후로 더 이상 그렇게 큰 그게 그림이 없잖아요.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랑 스파이더맨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DC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이제 히어로들과 이제 이게 잘하면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의 역전될 수도 있겠다. 이미 워낙 앞에 마블이 이제 흥행과 대박을 쳐놨기 때문에 로렌스가 얘지? 네, 로렌스 맞아요. 제니퍼 로렌스네. 로렌스 정정합니다. 연기가 그거야. 제니퍼 로렌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DC가 이제 다시 뭐 조커도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DC 쪽에서 마블을 따라잡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뭐 있다는 거. 음. 제니퍼 로렌스. 다 했어요? 네. 그러네. 아주 뽕을 뽑았어? 네, 뭐 정이 나름대로 재밌게 봤고. 왜 갑자기? 아니 저는 아니 액션씬은 뭐 괜찮았어요. 액션씬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감정 교류 정보를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하는 씬은 조금 루즈했다. 아니, 추천을 너 누가 보고 누구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영화야 이 정도면? 볼래? 물어보고 볼게 하면 봐 정도? 그러면 별로 강추도 아니네. 강추할 수는 별로 없는데 강추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길게 네, 길게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야. 강추는 아닌데. 어.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왜 말자고 질질 끌어? 그냥 보세요 한번 보고 봐야 이야기를 할 수 그냥 있지. 뭐 제가 볼 땐 보나마나다. 심심하면 보고 뭐 딴 거 할 거 있으면 하고 하세요. 안 봐도 돼요. 그냥 그 수준에서 여갑니다.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문화 소비자예요. 네. 그죠?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문화적 소비자로서 이제 그런 겉부분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결코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꼭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자 한 명인데 뭐 소송 같은 거 나가면 어떡해? 죄송해요. 미니 죄송합니다. 여튼 뭐 정의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눌러 이씨. 안녕. 좀 눌러 이씨.